남원시 의원들이 남원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LX 드론 활용센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LX 드론 활용센터 운영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농민단체가 한미 간 관세와 안보 합의 사항을 문서로 만든 조인트 팩트시트의 농업 분야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산 농식품의 국내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순유출 인원이 1,300여 명 줄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9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전국 평균 9.3%의 2배가 넘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 의원들이 남원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LX 드론 활용센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LX 드론 활용센터 운영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사업 변경을 주문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주생면 일대 LX 드론 활용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면적 5만 9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에는 드론 교육장과 관제실, 이착륙장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위해 1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 공사 등 기반 조성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업무 협약 이후 수년째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남원시 의원들은 더 이상 예산만 투입하고 기다릴 수 없다며 사업 포기 후 대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남원시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하염없이 남원시 예산을 거기다 투여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걸 다른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5억을 들여서 해놓은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업을 가지고 대체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9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면 우리 신성장 산업과 과장면을 비롯한 직원분들 또 우리 시장까지 근무 태만, 상호 불이행, 업무 협약 기관 또 시민의 불만 폭증, 집행부 추진력 상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포기를 우리가 남원시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남원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에 최근 경영난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사업 촉구 협의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에도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그런 비상 경영 체제에서도 우리 남원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시고,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LX 드론 활용센터를 중심으로 드론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약속했던 남원시. 도시관리계의 결정 지연과 사업 주체인 LX 측의 경영 악화로 대체 사업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한미 간 관세와 안보 합의 사항을 문서로 만든 조인트 팩트시트의 농업 분야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전북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농식품의 국내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승인 절차가 간단해지고 미국산 원예 작물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까지 설치하는 건 국내 농업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단체는 국회 비준을 막고 농림부 장관 파면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북 지역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 전북으로 들어온 사람은 1,259명, 나간 사람은 1,735명으로 476명이 떠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순유출 인원이 1,300여 명 줄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9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 인원은 89,633명으로 도내 65세 노인 인구의 19.7%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5명 중 1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국 평균 9.3%의 2배가 넘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이후 배정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안군이 환경사회 지배구조, 즉 ESG 행정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안군은 기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이어 환경 경영 시스템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새롭게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군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ESG 각 분야의 국제 표준을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안군은 2026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ESG 인증을 취득해서 사람이 행복한 ESG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제시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진입도로 확장과 공업용 수도 신설 관로 구축 사업이 시작되며 총 3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은 기업 유치와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제시는 추가 국비 확보에도 힘쓰며 산업단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순에 가까워지며 경북 북부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단풍을 보겠다며 나들이 채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울긋불긋 고운 가을빛이 든 청순 주황산에도 많은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송 주황산에 울긋불긋 가을빛이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단풍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1년 중 이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발길을 재촉합니다. 고운색 단풍, 걷다 보면 들려오는 맑은 계곡물 소리, 등산객의 웃음이 어우러지며 가을 정취는 더 깊게 느껴집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의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담기 위해 사진을 찍어봅니다. 여러 군데 다녔는데 조항산 하늘이 가장 가을을 제대로 느끼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단풍 색깔도 좋지만 하늘빛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여유 있는 한 4, 5일에 여행이 된 것 같아서 그냥 감회가 새롭고 항상 앞으로 좋은 이런 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3월 대형 산불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청송 사과축제에 이어 주황산 단풍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 지역에 다시 활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청송 사과축제에 이어 단풍을 즐기기 위해 청송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관광객 여러분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 주황산, 국제 슬로시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국내적으로 인정받아 있는 산속카페 청송군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세월 빚어진 기암절벽과 가을빛 단풍이 그려낸 아름다운 주황산. 한 해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14일 일부 당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장에는 임정호 고창군 의원이, 수석 대변인에는 여명선 도의원과 서주영 전 아나운서가 임명됐습니다. 대변인에는 김광훈 장수근 의원과 장승필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이 발탁됐습니다. 도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조직 정비와 당직 운영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도내시군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반면 관련 운영 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1인당 발행액 전국 최상위권을 점유할 만큼 양적 팽착에 집중했으나 정작 수수료 계약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고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시군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기준 1인당 발행액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7곳이 도내시군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막대한 발행 규모에 비해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판매 환전 수수료율이 지자체별로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로 비용 정가와 자금 관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지류형 상품권의 제작비, 환전 수수료 등은 지자체가 부담했지만 모바일 카드형으로 전환되면서 운영비 상당 부분이 가맹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로 떠넘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수행 중인 행복쿨 버스택시 사업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행복쿨 버스는 37개 마을에서 행복쿨 택시는 47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쿨 버스는 이용 1시간 전 행복쿨 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수요 응답형 방식으로 주중에 운행됩니다. 행복쿨 택시는 마을 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장날 운행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교통여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남원시 교룡산 둘레길이 산림치유 명소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남원시는 18일 교룡산 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교룡산 달빛 피움길 준공식을 갖고 새로운 산림휴식 치유 공간의 완성을 알렸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교룡산 둘레길 가운데 1.2km 구간은 맨발 황토길이, 1.7km 구간은 숲길이 조성돼 총 2.9km의 걷기 인프라가 확충됐습니다. 쾌적한 자연 속에서 여가와 힐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김제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최장 7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김제시 건축가와 주택행정팀에서 받습니다. 신민 임실군수가 임실앤치즈의 아버지인 고 지정환 신부의 모국인 벨기에 국악의 날 행사에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했습니다. 신민 군수는 지난 13일 주한 벨기에 대사관 초청으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벨기에 국왕의 날 행사에 참석해 임실군과 벨기에 간 우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벨기에 왕실을 기념하고 국왕의 즉위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주한 외교단과 정부 관계자, 국내 기업인, 벨기에 교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임실군과 벨기에의 인연은 60여 년 전 고 지정환 신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진도군 전복협회가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복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한 전복은 80kg, 가격으로는 약 280만 원어치입니다. 이번 기부는 전복 생산량을 조절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지역 나눔 행사입니다. 전복은 남원 지역 복지시설 6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